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을 보류하면서 오는 31일 예정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원은 관련 이행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승인을 미루자는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존슨 총리는 예정된 브렉시트 일정을 따르겠다며 다음 주에 표결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홍콩 시민 수만 명이 현지 시간 20일 경찰이 불우한 집회와 행진을 강행하면서 복면금지법 반대 등을 주장했습니다. 시위대는 시내 곳곳에 중국계 은행과 샤오미 등 점포에 기물을 부수고 불을 지르는 등 극심한 반중 정서를 표출했습니다. 시위가 격해지자 경찰은 물대포차를 투입해 시위 진압에 나섰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기존 정부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은 2에서 2.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현지 시간 18일 미국에서 열린 G20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올해 성장률이 IMF와 OECD 전망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IMF와 OECD가 전망한 올해 한국 성장률은 각각 2%와 2.1%입니다. 경기도 연천군의 민간인 출입통제에서 남쪽 바깥으로 3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이로써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멧돼지는 10마리로 늘었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훨씬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060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2%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646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지난주는 정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호재가 많았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미국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어졌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브렉시트 초안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중국이 부진한 경제 지표를 발표하면서 우리 시장 상승분을 소폭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시장은 실적 장세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번 주 SK하이닉스, 포스코, 그리고 현대, 기아차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해드렸듯이요. 중국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6%를 기록했습니다. 27년 만의 최저치이기도 한데요. 4분기에는 6%대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IMF가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경기 부양책 짚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한 우리 증시 자세히 살펴보고 이번 주 증시까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부진한 경제 지표를 내놓았습니다. 3분기 성장률이 2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지표를 통해 시장 분위기 짚겠습니다. 기회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동성 확대로 글로벌 경기 둔화 극복할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됩니다. 실적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 짚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양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깝게 오르면서 2060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2%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중국이 부진한 경제 지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이번 주 우리 시장도 좀 움직이게 될까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 일단 금요일 우리 장중에 중국 경제 지표, 3분기 GDP 실망스러운 경제 지표가 좀 발표가 됐죠. 그 이후에 우리 시장이 마친 이후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 모두 좀 하락의 분위기로 반전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마도 오늘 장 초반부터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 둘 사이에서 과연 어떤 부분이, 어떤 쪽이 시장의 주류, 시장의 맥을 끌고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뭐니 해도 지금은 이미 경기 침체 내지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자리를 잡으면서 주요국 정부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소위 말하는 경기 부양 국면에 이미 진입되어 있다라는 그런 사실, 그런 부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분명히 대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경기 상황, 소위 말하는 발표된 경제 지표는 침체 내지는 둔화 내지는 실망시키는 것이 너무나 지금 당연한 어찌 보면 시장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시장 내 경기 부양책들 계속되는 기대감이 항상 시장 투자 심리의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부분. 결국은 지난주 시장에 있었던 재료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두 번째가 좀 나쁜 부분이 IMF의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그리고 중국의 3분기 GDP 6% 조금 실망 부분, 그리고 네 번째가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무역 회담이 결국은 기대와 실망, 의문 이런 쪽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되는 어떤 그 기대 쪽으로 일단 무게 중심이 상당 부분 이동되어 있다라는 점. 그러면 한 가지씩 좀 짚어보죠.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 이에 대한 배경은 결국은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3분기 GDP에 대한 실망, 그리고 IMF 세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 정부들의 노력,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침체 내지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이 자리매김을 해 나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 내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1.25%로의 인하가 큰 부분이지 않았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 여기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조금 더 둔화 2%마저도 위협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니면 2%대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양적 완화까지도 고려해야겠다라는 그런 스탠스 시장에서 상당 부분 기대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10월 29일, 30일 양일간 거치게 될 FOMC 금리 인하, 9월에 이어서 10월달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이미 시장 내에서 그 기대감은 89%에 이르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부채질을 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막에 지금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역대 최저치 2.2%를 기록했다. 향후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내려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 미래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미래치에 대해서 물가의 상승이 오히려 배제되어지는, 그러면 FOMC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라는 점. FOMC의 중간 정책 목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용의 안정과 물가의 안정이다라는 점. 근데 물가의 안정, 고용은 일정 부분 유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물가의 안정이라는 부분은 기대 인플레, 물가의 안정 부분 연간 2% 내외의 인플레이션을 그들은 추구하고 있다라는 점. 근데 미래 5년치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역대 최저치인 2.2%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은 FOMC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드는 매우 위협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시장 10월 FOMC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9월에 이어서 커지고 있다라는 점. 이제 FOMC는 올해 두 차례가 남았죠. 10월 달과 12월 달. 근데 12월은 연말에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에는 다소간 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다면 이번 9월에 이어서 10월 또 한 차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근데 지난주 이런 얘기도 좀 들려왔습니다. FOMC에서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언제 멈출 것인가를 논의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혹여나 금리 인하가 앞으로 이번 10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지만 내년 상반기 아니면 추후 금리 인하가 멈춰지고 다시금 금리 상승기로 접어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 시장 내 의문을 다소간 제기하긴 하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유동성 확대, 계속되는 시장으로의 펌프질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주열 총재 계속 말을 아끼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2.0%로 인하할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졌다. 그러면 우리나라 역시 재정 확대나 유동성 공급,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이 부분은 기준금리의 인하 쪽보다는 지급 준비율의 인하랄지 RP 매입이랄지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에 이런 부분들,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경기 침체 내지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의 둔화세로 하여금 상당 부분 위협을 느끼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상당 기간 지속해 왔듯이 시장 내 버팀목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는 부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좀 진도를 나가보죠. 두 번째 이슈는 결국은 IMF가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결론을 이미 말씀을 해드렸지만 일단 지금 현재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올해 10년 내 최저치죠, 최저 수준이죠. 3.0%로 하향 조정했다. 3.0으로 하향했다라는데 영향을 미친 부분은 결국은 신흥국이랄지 아니면 신흥국들에 대한 경제 성장률 전망이 상당히 내려앉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동결 또는 상향 조정되어지고 있다라는, 소위 말하는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철저한 국수주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이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지금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2.4%니까요. 한국은행 역시 2% 상당히
2% 초반대로 아직 뭐 1%로 내려가 1%대로 하락하기에는 아직 좀 여유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들지만 이제 2%에서 간당간당하게 되는 상당히 위협적인 상징적인 그런 어떤 그 경제 성장률을 이번 연도 우리나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렇게 된다라면 조금 좀 빠른 감은 있겠습니다만은 이를 2%대로 올려놓기 위한 미국 역시 3%에 육박하거나 3%를 초과하는 그런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그 희망 어린 장밋빛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오히려 내려앉고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우리가 깊이 그리고 우리 정부 역시 이를 놓고 이를 회복세로 만들기 위한 노력 분명히 심도 있게 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것 같고요. 중국의 이제 그 GDP가 이제 이번 주 초반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3분기 GDP가 6.0% 그리고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평균치가 6.2%. 근데 중국 정부가 지금 현재 목표로 저 발표해 놓은 GDP 성장률, 올해 GDP 성장률 6.0에서 6.5% 사이. 근데 상당 부분 아랫단으로 처질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뭐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 심리의 변화,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당연히 확대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추가적인 중국 정부의 6%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6%를 지키고자 하는 그리고 최소한 6%를 넘어서는 경제 성장률을 만들기 위한 그들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 분명히 시장의 기대를 가져가기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좀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본다라면 그러면 그들은 어떤 방향으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뭐 유동성 확대 부분 너무나 뭐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초후반 초중반 중국 정부에서는 소형 지방은행들에 대해서 지급 준비를 0.5%포인트 인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좀 국소적으로 계속되는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하나하나씩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경기 부양에 대한 중심점에는 소비 확대가 자리를 잡고 있다. 소비 확대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 포인트는 어딜까? 결국엔 내구 소비재에 대한 소비 촉진이 될 것이다. 내구 소비재라면 5년 이상 사용을 하게 되는 어떤 그 사용 시기가 긴 그런 소비재가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가전 제품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가전과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어떤 그 중심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중국의 경기 부양책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어떤 그 부양을 시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 그들의 생각 상당 부분 심도 있고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분명히 염두에 두시면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계속되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의 방향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일단 기대 쪽으로 무게 중심이 상당 부분 이동해 놓으면서 전반적으로 스몰 딜 또는 미니 딜의 합의에 대한 평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혹여나 모를 불확실성 결국은 에이펙 정상회담 11월 19일, 20일이죠. 이때까지는 그때 사인을 할 때까지는 일단 시장은 불확실성 속에서 계속해서 잔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에이펙 정상회담 시까지 서명 시까지 일단 지금 현재 긍정적인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외국인들의 지난주 수급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뻔하다가
다시금 주저하는 그런 모습. 주간 기준으로 2,500억 원대의 순매수로 변화하지 않았다. 주간 기준.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번 주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번 주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방향에서 여전히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져 나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분명한 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를 떠받치기 위한,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시장 내 중심점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 이렇기 때문에 시장은 전체적인 박스권 양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 속에서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주 SK 하이닉스도 있고요, 포스코도 있고요. 기업들의 미국 실적, 미국도 인텔이랄지 맥도날드랄지 마이크로소프트랄지 실적 발표 이번 주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러면 3분기 실적 관련된 각 업종별 아니면 각 종목별 투자 심리의 간헐적인 어떤 그 변화 분명히 나타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근데 큰 그림에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3분기 실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찾아봐야 될 것인가. 결국은 산업별 순환 사이클의 속에서 지금 그 순환 사이클이 산업별로 어떤 위치에 존재해 있는지, 상승 국면인지 하락 국면인지, 바닥에서 탈피하는 국면인지, 정점에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어떤 지금 사이클인지, 그 사이클의 위치 산업별로 파악하는 것이 이번 3분기 실적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글로벌 이벤트, 우리나라 이벤트 생각을 좀 해보면요. 미국에서의 어떤 기업들의 실적 발표 당연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24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3분기 GDP 잠정치 발표, 이 직후에 아마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들이 조금씩 하향 조정돼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근데 만에 하나 1%대로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거의 없겠지만, 정부 측의 전망치가 2.0%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하겠지만 이를 하향 이탈하게 된다라면 조금 우리로부터의 외국인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탈 가능성 상당 부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주목해야 될 부분은 24일 목요일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업에 대한 PMI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까지도 PMI 지표가 내리막을 걷는다라면 3개월 연속 내리막이죠.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9일, 30일이 되겠습니다.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미 지금 현재 89%이지만 거의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시장에서 이번 주 관심을 갖는 부분은 24일에 있을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PMI 지표일 것이다라는, 바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 짚고 왔는데 중국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6%를 기록했습니다. 27년 만의 최저치이기도 한데요. 일단 4분기에는 6% 밑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요. 네. 성장률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잡아봐야 되는데, 핵심 포인트는 경기 둔화의 속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작년 4분기가 6.4%의 성장률을 보였고요. 올해 1분기가 6.4%는 똑같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2분기에 6.2%로 내려앉았고 이번 3분기에 6.0%로 각각
0.2%포인트씩 내려앉는 속도가 상당 부분 가파르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점. 물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여파로 각각 분기별 0.2%포인트씩 내려앉았다라는 어떤 그 핵심 배경으로 꼽아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다음 분기에는 5.8, 그 다음 분기에는 5.6, 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하락, 성장률의 둔화, 이런 부분이 지속이 되어진다라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장기화의 여파, 사실은 따라가기 상당 부분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부분에서의 어떤 그 성장률의 하향 곡선과 올해 들어서의 성장률의 하향 곡선의 기울기가 확실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것이 지속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중국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런 부분이죠. 당장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의 둔화는 너무나 당연하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있고, 그리고 이미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들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미 지금은 경기 부양 국면이다라는 점. 그런 속에서 어떤 그 경제 성장률이랄지 경제 지표들 좀 둔화되어지게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기에, 이를 놓고 너무나 우리가 조금 좀 걱정에 앞설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 오히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좀 상당 부분 많이 하지 않을까. 4분기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가 5% 후반대로 내려앉을 가능성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근데 이를 걱정하기보다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체계,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말씀을 좀 분명하게 드려보는데, 시장 일단 뭐 지급 준비율의 인하랄지 정부 지원의 어떤 그 보조금의 확대랄지 이런 부분 상당히, 왜냐하면 내수 부양을 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의 방법은 너무나 당연할 것이다. 유동성의 공급과 정부 지원 보조금. 그러면 그에 대한 수혜 업종은 무엇이 될까? 결국 정부 지원 보조금을 확대하고 유동성을 공급해서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 소비 확대일 것이다. 소비 확대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내구 소비재 중심으로의 소비 확대가 될 것이고, 그 내구 소비재, 결국은 IT와 가전, 자동차로의 집중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특히나 자동차 관련해서는 내연기관 중심보다는 전기차 내지는 재생에너지 관련된 자동차 쪽으로의 관심이 클 수 있다라는 점, 복합적으로 염두에 놓고 시장 대응 마련해 나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지금 이제 중국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에 우리가 좀 걱정해 나가기보다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들 정부의 노력에 우리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주목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중국 부분 짚고 왔는데 중국의 경기도 둔화되고 있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IMF가 낮춰 잡은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IMF가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로 하향 조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는 그 어느 때보다 좀 커지고 있습니다. 현 상황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만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너무나 지금 뭐 경기 부양국, 이미 경기 부양 국면에 진입을 했죠. FOMC도 올해 들어서 벌써 2차례나 금리를 인하를 해놓은 상황.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의 상황. ECB도 마찬가지로 양적 완화. 11월부터 이제 당장 시작을 하죠. 양적 완화까지, QE까지 지금 현재 다시 재실행을 예고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유동성 확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부분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미
이게 내려가고 있는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일정 부분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는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스러운 결과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라는 점,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근데 20이나 FOMC나 중국 마찬가지 어떤 그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계속되고 있고, 문제는 내년이 될 것 같은데, 내년에 대한 포인트는 내년 역시 그 성장률 전망치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점. IMF 물론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3.0이고 내년이 3.2%. 그다지 급격스러운 회복을 지금 현재 전망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만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따른 여파, 지금 장기화될 가능성의 상당 부분 무게가 실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역시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 근데 이런 부분이죠. 주요국들이 지금 현재 유동성 확대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FOMC 마찬가지, ECB 마찬가지, 우리나라 한국은행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주요국들 유동성 중심의 경기 부양책을 계속한다. 그러면 유동성 중심의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는 명분 내지는 이유 내지는 핵심 배경이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 장기화의 여파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물가 상승률이 2% 이하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걱정스러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가 된다라면 결국은 그에 대한 영향은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죠. 지금 이미 이어지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럼 관세 인상이 되게 된다라면 결국은 수입 물가의 상승이 나타나게 되죠. 수입 물가의 상승은 소비자 물가 내지는 제조 물가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가격 상승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가격의 역함수니까 소비 둔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연결고리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사실은 FTA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하지만, 반대로 무역 분쟁이 장기화가 된다라면 관세에 대한 인상분은 소비의 둔화로 바로 이어지게 되는, 소비의 둔화의 배경은 가격 상승, 투자 둔화, 이런 부분을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글로벌 무역량마저도, 보호무역으로 빠져들게 된 무역량마저도 감소를 지속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물가에 가장 근원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원자재 가격의 둔화, 장기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국제 유가의 움직임, 그리고 국제 구리 가격의 움직임, 국제 석탄 가격의 움직임, 철 가격의 움직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일단 좀 살아나 주어야 이런 부분들이 연결고리로 이어지게 되면서 소비자 물가로 투자로 이어지게 되고, 소비로 이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저버리면서 적정 인플레이션율 약 2% 내외의 적정 인플레이션을 유도해 나가면서, 목표 인플레이션을 유도해 나가면서 경기 확장 지속될 여지가 있는데,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두 번째 이슈죠.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 문제는 저성장과 저물가. 우리나라 2% 내외의 성장률, 그리고 저물가. 계속되는 8월, 9월 연속되는 소비자 물가의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됐고, GDP 디플레이터는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 이번 소비자 물가 상승률 얼마나 나올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마저도 마이너스로 또 나오게 된다라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조금은 물론 지난주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하더라도 조금은 좀 더 빠른 보폭으로 유동성 확대에 대한 심각한 고려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FOMC 마찬가지, 우리나라 한은 금통위 마찬가지, 중국 마찬가지, 22 마찬가지. 결국은 디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 디플레이션. 물가의 안정인데요. 물가의 안정은 물가의 하락을 방어하는 것도 물가의 안정이 되겠습니다. 물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어하는 것도 물가의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지만 물가의 급격한 하락을 방어하는 것도 물가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통화 당국의 노력일 것이다. 이에 대한 필수 조건은 소비 진작일 텐데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진작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핵심 산업, 핵심 포인트 어디를 건드려야 될 것이냐. 결국은 내구 소비재에 대한 수요를 확충시키는 것이 가장 단기적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핵심 포인트일 수 있다. 그럼 내구 소비재를 정부가 부양시키기 위한 노력을 어느 나라나 계속 해 나갈 텐데 미국 역시 마찬가지, 중국 마찬가지, 우리나라 마찬가지.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심, 가전 산업에 대한 관심, IT 업종에 대한 관심, 이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정부가 어떤 안을 짜낼지 이 부분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됩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댈 수 있는 건 실적일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이제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박스권 시장 장세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박스권 시장 장세가 뭐 계속되고 있죠. 이 속에서 이제 간헐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은 3분기 실적 발표에 의한 시장 내 움직임일 것이다. 물론 종목별 움직임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특히나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소위 말하는 업종 대표 주자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된다. 우리나라 마찬가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이냐. 실적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갖기보다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폭이 얼마나 둔화되어 가고 있느냐. 그 이야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변동 비용의 어떤 그 확대 부분, 변동 비용의 감소나 이런 부분보다는 고정 비용을 얼마만큼 이제 커버하는 수준으로 업황이 회복되고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잠시 후에 발표되는 1월 1일에서 2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요. 다른 업종보다는 반도체 업종에 관심을 상당 부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이 회복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반도체 수출 물량이 회복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가 결국은 물론 월 기준은 아니지만 일단 20일 3분의 2가 통과하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반도체 업황을 또다시 재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에 업종별로 이제 그 순환 사이클이 어디에 위치해 놓고 있느냐도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이익이 업종별로 상향 조정되어지고 있는 업종,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자동차 업종이 상당 부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이상 상승되어지는 그런 부분,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최근에 실적에 대한 상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업종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최근에 추가된 업종이 어떤 업종이냐면요.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디어 업종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증권 업종이 최근 이익 추정치의 상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은 그 밸류에이션 상의 이익 조정의 어떤 그 업턴 사이클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최근 추가된 업종은 그 업턴 사이클이 우리 주가로의 반영이 아직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미디어와 소프트웨어, 다시 말씀드리면 뭐 엔터 업종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최근 증권 업종이 추가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미국에서는 한 130여 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SK 하이닉스나 포스코나 뭐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 주요 기업들 아마존의 실적 발표, 마이크로소프트, 보잉사, 캐터필러, 인텔, 그리고 IBM의 실적 발표, P&G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 각 업종을 대표하는 업종별 대표 주자들의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 대표 주자들의 실적 발표를 놓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파악해야 될까? 결국은 각 업종별로 산업별 순환 사이클이 어디에 위치해 놓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 잣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 쪽으로 참고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업종별로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번 주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경기 침체 내지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감,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2.0%로 주저앉는,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 역시 2.0에서 2.1 사이 상당 부분 미리 시장 내 어떤 전망치 하향 조정에 대한 힌트를 이미 던져 놓으면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점, 언론에 계속 흘리면서 시장과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 3분기 GDP 발표를 하게 되면서 아마도 목요일이죠.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이 잇따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와는 반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그러면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과 경기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대한 실망감이 시장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시장을 하락시키려는 어떤 그런 하방 압력.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이 거꾸로 시장과 맞서게 되면서 시장 상당 부분 박스권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속에서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경기 부양 국면입니다. 경기 부양 국면 속에서 경제 지표, 혼조 양상은 너무나 당연한, 불안 양상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경기 부양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결국은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내놓게 될 것이냐, 그에 따른 각 업종별 어떤 수혜 업종이 여기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런 속에서 실적 시즌이 진행된다? 그러면 실적 시즌이 진행되는데 아직 실적 전망치, 산업별 순환 사이클에 관심을 가져보고, 순환 사이클상 실적 조정이 상향 조정된 업종, 엔터 업종과 증권 업종, 실적에 대한 어떤 그 개선세가 미처 아직까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미디어, 엔터, 증권 쪽에 3분기 실적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 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 좀 드리면서, 이번 주 특히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는요, 과연 SK 하이닉스의 실적 둔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너무나 줄어드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전 분기 대비해서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지난 1분기 대비 2분기가 좋아졌고 2분기 대비 3분기가 좋아졌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과연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없을지가 상당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일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크레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 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짧은 지점이 많은 만큼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도, 대전은 10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4도, 대전은 23도까지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3도가량 벌어지겠습니다.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이 충남과 전북 지방으로 정체되면서 오전까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 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큰 일교차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춘천의 아침 기온 7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따스하겠습니다.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 24도, 전주와 부산 2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륙 지역은 비 예보 없이 구름만 많이 지나겠는데요. 제주도와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은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